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해안 도시에서 무에르소는 세상의 소음과 약간 어긋난 차에 살아갑니다. 그의 감정은 얕게 물든 수면처럼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사건들은 파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슬픔도 기쁨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그는 그저 현재의 감각을 충실히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무에르소는 사회가 기대하는 표정과 말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장례의 형식과 조문객의 시선은 그에게 실감없는 연극처럼 흘러갑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슬픔보다 햇빛의 열기와 피곤함,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의 건조한 만족일 뿐입니다. 일상의 다음 장면에서 그는 바다의 반짝임과 연인의 미소를 같은 결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조차 그에게는 구체적인 감각과 행동으로 번역될 뿐입니다.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바람, 그리고 내일의 약속이 동일한 무게로 놓입니다. 사소한 오해와 우연이 겹치며 그는 낯선 폭력의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태양은 눈을 태우고 이마를 내리치며 사고와 선택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과 소해가 당겨지는 한순간 뜨거운 빛은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재판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지 않은 감정의 결핍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비난하고 관습을 어긴 태도를 죄의 증거로 삼습니다. 누구나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슬픔과 참회를 그는 끝내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자로 재단되는 순간에도 무에르소는 세상과 일정한 강역을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언어 대신 바닷가의 냄새와 여름의 열기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고백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쓰인 대사처럼 느껴집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문득 우주가 인간의 소망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세계는 침묵하고 의미는 스스로 발명해야 하는 빈자리가 됩니다. 그 무관심의 거대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에 다가섭니다. 삶이란 정해진 결말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의 길이며 현재는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구원을 좇는 대신 순간의 감각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비극은 한 줄의 직선처럼 또렷이 드러납니다. 무에르소가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에게 솔직한 고독입니다. 세상의 규칙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의 호흡과 심장 소리를 셉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은 채 밤의 온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미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을 되묻습니다. 누가 정한 연민과 슬픔의 형식을 거부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라지는 빛과 남겨진 그림자 사이에서 삶은 끝내 현재의 감각으로만 증명됩니다. 카미는 이 작품을 통해 부조리라는 철학을 소설의 언어로 옮겨 놓았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세계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는 불일치. 그 충돌이 바로 부조리의 핵심입니다. 무에르소는 그 부조리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그렇다고 수용함으로써 살아갑니다. 카미 자신도 젊은 시절 알제리의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작품 곳곳에는 밝은 빛과 냉정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는 삶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서도 죽음의 필연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카미가 말한 정직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단순히 냉담한 인간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감정이나 도덕의 연극에서 벗어난 진실한 인간의 초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무에르소는 사회의 언어를 거부했지만 그의 침묵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카미는 훗날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조리를 깨달은 인간은 그 부조리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 그는 절망 대신 무의미를 자각한 뒤에도 계속 살아가는 의지를 택했습니다. 모에르소 역시 그 마지막 순간 삶의 무의미를 깨닫고도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패배가 아니라 수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존재로 충분하다는 자각. 그것이 카미가 말한 행복한 시지프의 얼굴이며 이방인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조용한 승리입니다. 태양, 바다, 그리고 침묵하는 우주 속에서 인간은 고독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 자체의 단단한 실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의 틀 속에서 연기하고 있을 때 무에르소는 묻습니다. 그 연극을 멈추면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지금도 태양빛처럼 우리 마음을 비춥니다. 차갑지만 투명하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카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방인의 문장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극단의 무명 배우로 활동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냉소 대신 삶은 그래도 아름답다는 결론에 다가갑니다. 철학자이면서도 그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논리를 싫어했고 삶의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생의 천이 있습니다. 카미는 이방인으로 젊은 나이에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늘 팜의 명성보다 truth, 진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존주의자로 분류하는 데 반대했지요. 나는 부조리의 철학자이지 절망의 철학자는 아니다. 그의 이 말은 이방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남겨진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는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미는 인간의 양심을 대변하며 우리 시대의 도덕적 불안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작가다. 그 말 속에는 무에르소의 침묵과 그 침묵을 바라보는 세계의 혼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의 생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46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서는 미완성 원고 첫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어머니와의 관계, 알제리의 바다 냄새, 그리고 그가 잃지 않으려 했던 삶의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모에르소는 그가 가장 솔직하게 투사한 또 하나의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약간 어긋나 있지만 그 어긋남 속에서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초상, 그것이 카미가 우리에게 남긴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공감하라, 이해하라는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에르소처럼 세상의 요구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스스로의 감각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모든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햇살과 바람, 커피의 온도, 누군가의 눈빛, 그 순간의 감각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카미가 말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작은 숨결을 존중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여전히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작품입니다. 그 낯설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과 조금 어긋나도 괜찮다고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다고 카미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뷔시의 클레드 룬과 함께 이방인의 여운을 느껴보세요.